자, 미지정 미세분 지역의 행위자. 우리 교재 63쪽입니다. 6번. 자, 여기 문제 보세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자, 우리나라 전 국토에 한 개 지역씩 다 지정되는 게 원칙인데, 여기 어느 곳은 아직 관리계획을 결정하지 못해서 지역 못 정한 곳이 있을 수 있다고. 도관농자 아무것도 지정되지 않은 지역. 여기를 뭐라고요? 미지정 지역. 그럼 지역 지정 안 됐으니까 건축자는 없습니까? 그럼 자기 마음대로 건축주가 마음대로 지어도 돼요? 자, 건축자는 뭐 지을 수 있나 없나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지역 지정 안 됐으니까 아무거나 지을 수 있냐? 아니다. 아무것도 지을 수 없냐? 아니다. 어떻게 한다? 지킨 지을 수 있는데 도관농자 가운데 제일 행위자는 엄격한 데가 어디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제일 엄격하죠. 그럼 자연환경 보전지역 건축자 중에서 개발을 최소화해놓고 보자 이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규정을 적용한다. 근데 여기는 도시지역입니다. 그럼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으로 세분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역시 그냥 도시지역으로만 돼 있고 세분하지는 못한 지역이 있다 이겁니다. 이걸 말하고 도시지역 중에 미세분지역. 여기는 어디요? 도시지역에서 제일 엄격한 데가 어디죠? 보전녹지지역. 그럼 보전녹지지역 규정을 적용한다. 그런데 시험에 도시지역 중 미세분지역은 생산녹지지역 규정을 적용한다면 틀린다. 이렇게 시험 나온다. 보전녹지가 더 엄격하죠. 그죠? 그죠? 생산녹지 아니다. 아니면 뭐 인접지역 규정을 적용한다가 틀리죠. 그죠? 보전녹지. 여기는 관리지역입니다. 다시 보전, 생산, 계획관리로 세분되죠. 근데 여기는 세분되지 않은 지역, 그냥 관리지역으로만 되어 있고 세분하지 않은 지역이 있답니다. 여기를 뭐라고? 관리지역 중에 미세분지역. 그럼 관리지역 가운데 제일 엄격한 데가 보전관리지역. 그럼 보전관리지역 규정을 적용한다. 역시 생산관리지역 규정을 적용한다면 틀리겠죠. 이겁니다. 이거는 뭐 한 번만 들어두시면 시험지 나오면 다 맞출 수 있죠. 그죠? 그 중에서 제일 엄격한 지역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교재 한번 보죠. 교재 6분의 1. 도관농자 동그라미.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밑줄 쫙 그시고 이 지역을 뭐라고요? 지역 위에다가 미지정 써봐요. 미지정 지역이죠. 여기는 다음 줄 자연환경 보전지역 규정을 적용 줄 쫙 그세요. 2번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럼 도시지역 밑에다가 중미세분지역 이렇게 써봐요. 도시지역 중미세분지역. 여기는 뭐요? 둘째 줄 맨 끝에 보전 녹지지역 규정 적용 줄 쫙 끄시고 다음 관리지역 중에 미세분지역 저 밑에 관리지역 밑에 중미세분지역 이렇게 적어봐요. 관리지역 중미세분지역은 어디? 보전 관리지역 규정을 적용. 자, 이렇게 해서 지역제를 다 보셨어요. 뭐 중요한 거는 다 했는데 좀 덜 중요한 거는 이제 특수한 거는 나중에 두 번째 진도 갈 때 추가하고 지구대로 넘어간다 이겁니다. 자, 지역이 가장 기본입니다. 전국 모든 지역에 한 개 지역씩 지정하고 그 지역 위에다 추가로 건축 제한함으로써 뭔가 보완하는 것이 바로 지구하고 구역제라는 겁니다. 그럼 용도 지구 갑니다. 이 용도 지구는 한 문제 정도. 자, 교재 보시면 용도 지구란 역시 두 줄 밑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밑줄 쫙 끄세요. 63쪽에 용도 지구란 두 줄 밑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자, 그리고 밑에서 둘째 줄 국지적 부가적 규제 밑줄. 국지적 부가적 규제. 지역은 전국에 대부분 지정하니까 전면적이라 그래요. 그리고 규제란 건 행위자 안 하니까 규제죠. 그죠? 근데 지구는 필요한 것만 지정하거든요. 그래서 국지적. 그리고 지역 위에 겹쳐서 지구를 지정하죠. 그래서 부가적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구와 지구 간 중복 지정 가능 밑줄 쫙 끄세요. 그럼 지역 간 중복 지정 불가죠. 그 바로 밑에 한번 적어봐요. 지역과 지역은 중복 지정 불가. 자, 여기는 주거지역이고 여기는 상업지역이고 여기는 둘 다 되고 이런 거 있을 수 없어요. 지역은 중복지정 불가입니다. 그런데 지구는 중복지정 가능하죠. 여기는 고도지구, 여기는 방화지구, 여기는 둘 다 되고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시험에 나와요. 지역은 중복 지정 불가, 지구는 중복 지정 가능. 물론 시험 칠 때는 틀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시험 칠 때는. 그래 놓고 64쪽. 자, 용도 지구 지정 변경 줄자 것이고 뭐로 결정한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넷째 줄이에요. 용도 지구 지정 변경 뭐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그 결정의 동그라미. 이 결정권자가 누구다? 맨 앞에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이런 사람들이 결정하면 입안하고 결정하면 용도지구가 지정도 되고 변경도 되고 한다는 겁니다. 관리계획 1번이죠. 관리계획 1번이 지역지구잖아요. 그죠? 자, 그럼 밑에 경관지구부터 넘겨보세요. 65쪽 맨 끝에 복합용도지구까지. 지구가 몇 개입니까? 9개. 그럼 앞으로 돌아가서 용도지구 지정 3번. 그 법령에 의한 지정, 그거 미술자 것이고요. 둘째 줄에, 64쪽 둘째 줄에 법령에 의한 지정. 그 밑에 갈로에서 법정지구라고 써봐요. 즉, 법으로 정한 지구 몇 개예요? 옆에다 9라고 써요. 9개. 아까 지역은 21개였죠. 지구는 9개입니다. 법정지구가. 그럼 구역은 4개예요. 자, 근데 이 9개 지구 가운데 경관지구는 자연시가지 특화, 자시특 동그라미 해봐요. 자연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특화 경관지구, 자시특 3개로 세분되죠. 근데 고도지구는 세분 안 하죠. 자, 보호지구는 역사문화환경, 중요시설물, 생태계, 역중생의 동그라미 해봐요. 세분 가능하죠. 취락지구는 자연보호 집단, 자연보호 집단, 첫자 전부 동그라미 해봐요. 자, 근데 보호취락지구에 체크를 해보세요. 보호취락지구가 새로 생겼거든요. 3개로 세분 가능합니다. 그리고 넘겨보세요. 개발진흥지구는 첫자 전부 동그라미, 주, 산, 관복, 특, 세분 가능하죠. 방제지구는 시가지, 자연, 자시, 동그라미. 방화지구는 세분 안 하죠. 특정용도, 복합용도지구 전부 세분 안 하죠. 그러면 나중에 시험에 다음 지구 가운데 세분할 수 있는 지구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저자는 그런 거 관계없이 그냥 순서대로 그냥 나열해 놨어요. 그죠? 그럼 우리는 외울 때 세분 가능한 지구, 처음에 세분하지 않는 지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세분 가능한 지구를 나중에 하자. 왜? 세분 가능한 지구는 좀 더 복잡하죠. 그래서 간단한 세분하지 않는 지구부터 먼저 4개를 정리해버리고, 세분하는 지구 5개를 보자. 그럼 지구는 지역보다는 좀 공부할 게 적어요. 왜냐면 행위장 같은 게 조례로 다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죠? 그 대신에, 그 지구 이름, 세분되는 지구 이름, 이런 게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세분되는 지구 이름이 너무 길고 하니까 외우기 힘들어요. 그래서 첫자 따서 약자 따가지고 외우면 되겠다, 이겁니다. 자, 용도 지구자, 요거 프린트, 요거 가지고 한번 보죠. PPT 가지고. 자, 지구 지정하는 방법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에서 지정도 하고 변경도 한다. 요 결정권자가 이들이다. 그리고 지구 길이는 중복 가능하다 그랬죠. 그리고 지역 위에 지구 당연히 가능하죠. 지역이 지정된 위에다 지구를 지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구는 원래 그 밑에 지역별 건축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위에 추가로 지구를 정함으로써 건축전을 강화하는 경우도 있고 완화하는 것도 있다. 강화 또는 완화입니다. 근데 시험에 지구는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이렇게 하면 틀린다. 왜? 완화도 있거든요. 그죠? 강화 또는 완화인데 강화 이러면 틀린다. 그런 식으로 시험 나온 적이 있어요. 강화도 있고 완화도 있다. 종류에 따라서. 자, 그래 두고 지구 종류를 보는데 보세요. 세분되지 않는 지구 4개를 먼저 하고 세분되는 지구 5개를 다음에 하자 이겁니다. 그게 우리 요약집에는 다 있습니다. 일단 여기 한번 보시고, 그럼 세분되지 않는 지구는 고도, 방화, 특정 용도 제한,
복합용도 4개. 그래서 고방특보. 첫자 따서 고방특보. 세 군데는 지구는 5개, 첫자 따서 보경방치계.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 요거는 해두세요. 고방특보, 보경방치계. 순서대로 해주세요. 고방특보는 3번 하지 않는 지구, 보경방치계는 3번 하는 지구. 됐습니까? 자, 먼저 고방특보부터 보죠. 고도지구. 고도는 건축물 높이죠. 자, 공항 근처에, 김포공항 근처에 비행기 날고 뜨는데 고층 건물이 있으면 곤란하죠. 그래서 이 주변을 서울시장이 도시관리계획 1번 결정해서 여기를 고도지구 이렇게 지정합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고도지구 지정할 때 이 고도지구의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는 20m. 이런 식으로 최고 한도를 같이 정해요. 그럼 최고 한도는 역시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거죠. 관리계획 결정해서 고도지구 지정하면서 그 최고 한도 20m도 같이 정한다 겁니다. 그럼 최고 한도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한다. 좀 이따 나오지만 지구 안의 건축자는 대부분 도시계획 조례거든요. 근데 조례라는 거는 국계법에 의한 조례는 전부 도시계획 조례고 건축법에 의한 조례는 전부 건축조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국계법의 조례 그러면 자동으로 도시계획 조례 이러시면 돼요. 그럼 지구별 건축자는 대부분 조례인데 고도지구의 최고 한도는 조례로 정하는 게 아니고 뭐로 정한다?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한다. 거기 시험에 나옵니다. 도시계획 조례하면 안 되고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거고 도시관리계획은 시장 군수가 위반하고 도지사가 결정하고 이런 거죠. 그죠? 다른 거죠. 자, 지구별 건축자는 대부분 도시계획 조례인데 고도지구의 최고 한도는 도시계획 조례가 아니고 도시관리계획이다. 그게 시험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 나중에 뒤에 다시 보고 어쨌든 고도지구는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규정하는 거다. 최고 한도 20m면 20m 이하로 재라 이겁니다. 옛날에는요, 이 고도지구가 최고고도지구, 최저고도지구로 세 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최저고도지구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최고고도지구 하나만 있습니다. 세 번 한 지구 아닙니다. 방화지구는 목적이 화재 예방. 자, 도매시장 같은데, 시장 같은데 불 나면 위험하죠. 그러면 시장 같은 데는요,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용도로 많이 쓰이죠. 그리고 불 나면 전부 연결해서 큰 피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동네를 관리계획 결정해서 방화지구로 지정합니다. 자, 그리고 이 방화지구의 건축자는 건축법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건축법에 가면 건축물 지을 때 주요 구조물을 내화 구조로 불연재료로 써라 이런 식으로 제한하는 겁니다. 어쨌든 화재 예방, 뭐 시험 나올 건 없고요. 자, 특정 용도 제한, 복합 용도. 자, 이름이 기니까 나중에 이 긴 이름을 다 외우기는 힘들어요. 근데 고방특보할 때 특정 용도 제한지구, 복합 용도지구.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법이나 기본서에 가면 이게 뚝뚝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비교가 잘 안 되는데 같이 이렇게 모아놓고 보면 공통 단어가 있죠. 특정 시설 입지라는 단어가 공통이죠. 그죠? 어떤 특정한 시설이 들어서는 거, 입지. 근데 뜻은 반대입니다.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특정 시설 입지를 제한하는 거죠. 어떤 시설은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지 마라고 제한하는 겁니다. 근데 복합용도지구는요, 특정 시설 입지를 완화한다. 원래는 못 들어오는 건데 그것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거다. 그렇죠? 단어는 공통이지만 뜻은 반대입니다. 요거는 들어오지 말라는 거, 이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어떤 동네가 주택가다, 학교 근처다. 근데 이 동네에 주거환경,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것에 지장이 있는 시설, 예를 들어 주택가 근처에, 학교 근처에 공예 공장이라든지 위락 숙박시설 같은 거 들어서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런 동네를 도시관리계획 결정해서 특정 용도 제한지구 지정한다. 그리고 조례로, 좀 이따 나오지만 조례로 이 특정 용도 지구에는 이런 건물은 들어올 수 없다 하고 정합니다. 그럼 그건 어떡해요? 자, 중개업자가 중개하는데 어떤 대지를 중개하는데 거기가 보니까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내보니까 특정 용도 제한지구에 표시가 딱 돼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를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이 지역에 어떤 게 들어올 수 없도록 정해놓은 건 못 들어간다. 제한하는 겁니다. 근데 복합용도지구는요, 특정 시설 입지를 완화한다. 원래 들어올 수 있는 거다 추가로 더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냐. 이거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 세 가지입니다.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 지역. 이 지역에 이걸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럼 시험에 33회 때 시험 나왔어요. 일반, 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그럼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세 개죠? 1개. 1일개로 외우세요. 1일개.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 근데 시험에 일반 주거, 일반 상업 하면 틀리죠. 그럼 수험생들이 1일개로 외우는 거 알고 출제위원들은 또 일반 공업 대신에 일반 상업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죠? 일반 주거, 일반 공업이지 일반 상업 아니라는 거 표시 딱 해두시고, 그죠? 여기 시험에 1일개. 어떤 곳인지 한번 봅시다. 서울 시내 어떤 동네가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근데 지하철이 딱 지나가면서 여기가 지하철 역사가 딱 들어서게 됐어요. 그죠? 그럼 역사 주변, 역세권 근처에는 원래는 이 동네가 일반 주거 지역이니까 아까 일반 주거 지역의 건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거 그걸 적용하겠죠.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역세권 근처에는 좀 더 들 수 있도록 해주자. 일반 주거보다 조금 더 완화된 게 준주거 지역이죠. 준주거 지역에 할 수 있는 것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자. 응? 여기가 일반 주거 지역인데 여기는 일반 주거 거만 되는데 그 안에 복합용도지구, 복합이 뭡니까? 두 개가 겹치는 거죠, 그죠? 자, 우리 비료가인데 복합 비료하면 어떤 성분이나 다른 성분도 추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복합용도지구는 용도가 복합이다. 일반 주거 꺼도 되고 준주거 꺼도 되도록 해주자, 역세권 근처에. 그래서 여기는 안 되는데 여기는 되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복합용도지구다. 특정 시설 입지를 완화하는 거다. 그럼 여기서 꼭 외울 건 뭐다? 복합용도지구는 1개. 일반 상업은 안 된다. 그게 시험에 나온다. 자, 여기까지가 뭐죠? 세분하지 않는 지구 4개를 보셨어요. 그럼 이번엔 세분하는 지구 5개를 보자.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 세분하지 않는 지구 정리하죠. 자, 64쪽에 고도지구. 고도지구 보죠. 오른쪽에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규제. 최고 한도죠. 그리고 그 최고 한도는 뭐로 정한다? 최고 한도 밑으로 하살표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한다. 이렇게 써요. 최고 한도는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조례가 아니고요. 자, 그 다음 한 장 넘겨보세요. 저 밑에 방화지구 있죠. 화재 예방 밑줄. 그 다음에 특정용도 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2개에서 공통 단어가 뭐다? 오른쪽에 특정시설 입지를 아래 위로 둘 다 줄쳐봐요. 둘 다 특정시설 입지죠. 근데 뜻은 반대다.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특정시설 입지를 제한의 동그라미. 근데 복합용도지구는 특정시설 입지를 완화의 동그라미. 자, 근데요, 뭐 하나만 더 추가하면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앞에 목적이 뭐예요? 주거기능, 또 주거기능 보호인데 그건 뭐 신경 쓸 거고, 복합용도지구에 꼭 알아둬야 되죠. 복합용도지구는 어디에 지정할 수 있다? 밑에 적어봐요.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 지역에 지정. 그리고 첫 자를 전부 동그라미. 1개.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 자, 일반 공업 밑에다가 일반 상업 X. 일반 상업은 아니죠. 그게 시험에 나왔다 이겁니다. 자, 시험에 나오는 것, 안 나오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시험에 나온 거면 공부하면 되죠. 안 나온 거는 필요 없잖아요. 그죠? 예. 자, 이번에는 세분하는 지구 5개를 보자. 자, 이거 봅니다. 여기. 세분하는 지구. 이름이 길어요. 그래서 이 긴 이름을 외우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다 외우는 게 아니고, 첫자, 약자, 요것만 외우자. 그럼 시험 칠 때, 보지구 하면 역중생, 동그라미 하고, 다른 글자 나오면 X 이러면 됩니다. 자, 보호지구는 역사, 문화, 환경, 중요 시설물, 생태계, 첫자 따서 역중생. 자, 종묘 근처에 자, 거기 보면 세운상가, 그죠? 예, 주변에 최근에 서울시에서 문제가 많잖아요.
정치인들끼리. 그럼 종묘군에는 분명히 뭐다?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서울시정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에서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지정했어요. 그리고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로 이런 종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정해놨다 이겁니다. 자, 이거 지정하는 거는 관리계획으로 지정하고 행위자는 조례로 정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자, 공항이나 항만 그리고 공공청사 이런 근처에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지정해요. 관리계획 결정에서 지정하고 행위자는 조례로 정한다 이겁니다. 생태계 보호지구는 희귀한 동식물 서식처. 그래서 저자 따서 역중생. 요거 외우세요. 이거는 외우란 이야기 안 하는데 보호지구 하면 역중생. 자, 우리 요거 순서 나온 대로 해봅시다. 조금 복잡하니까. 보호지구가 어디 있어요? 64쪽에 고도 바로 밑에 보호지구 있죠? 보호지구 오른쪽에 역중생 동그라미. 자,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는 오른쪽에 역사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시설 보호보존 줄만 쫙 꺼두시고 그거 외울 필요는 없고,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는 어떤 거도요? 오른쪽에 항만, 공항, 공용시설 등. 생태계 보호지구는 야생 동식물 서식처 등. 그냥 줄만 하나 쳐두세요. 역중생은 외워두시라 이겁니다. 자, 이번에는 요거 봐요. 경관지구 보죠. 그럼 경관이 뭐죠? 눈에 보이는 덩치, 그죠? 이 경관지구 옛날 이름이 풍치지구였어요. 풍치. 근데 풍치란 말이 우리 일반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쓰는 말이 아니죠. 일본식 말입니다. 옛날에는 일본 영향을 받아서 국민학교가 사실 한국 신민학교, 그죠? 그게 일본 잔재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바꿨잖아요. 옛날에는 초등학교 소풍 간다 그랬죠, 그죠? 소풍이란 말이 우리식 말이 아니다, 일본식 말이다. 그 옛날에는 풍시지구인데 지금은 경관지구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저 건너 워커힐 있는데, 그죠? 아차산 근처에 경관지구, 서울시장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에서 경관지구 정합니다. 그리고 경관지구 안에 이런 건축물, 그리고 몇 미터 이하 지어라. 이런 건 지을 수 없다 정한다 겁니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로 경관지구 건축자를 정해요. 경관지구는 종류가 세 가지다. 자연, 시가지, 특화, 자시특. 경관지구는 자시특. 그리고 뒤에 보시면 방제지구는 자시. 똑같이 자연, 시가지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경관지구, 자시특, 방제지구, 자시 이렇게 보세요. 그럼 이거는 이름만 들으면 쉬워요. 자연, 시가지. 대충 어떤 곳이다 짐작이 되죠. 그럼 옆에 거 자세히 안 봤대요. 자연 경관지구, 일반 시가지는 시내 그죠? 경관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특화입니다. 그냥 특화 경관지구 하면 이게 어딘지 짐작이 안 되죠. 자, 그럼 특화 경관지구는 여기 수계수변이야. 수계수변. 아, 그럼 예를 들어서 강이나 호수나 댐이나 이런 근처. 그럼 그런 경치 좋은 곳에 어떤 제한 없이 가만 놔두면 거기에 위락시설, 숙박시설, 식당 같은 거 막 쓸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동네를 특화 경관지구 이렇게 지정해서 건축 제한을 조례로 정해가지고 이런 건 지을 수 없다 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화하면 수계수변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자. 자, 교재 잠깐 볼까요? 그 맨 위에 64쪽 맨 위에 경관지구 있죠. 자시특 동그라미하고 자연은 오른쪽에 자연경관보호, 시가지는요 시가지 경관보호, 특화는 그럼 여러분 보고 열심히 공부하라 한다고 이 두 줄 세 줄 그저 다 읽을 수 없잖아요. 핵심 단어만 하자. 뭐라고요? 오른쪽에 수계수변, 수계수변 그것만 기억하자. 수계수변, 자시특. 근데 경관지구는 경관지구로 세분된다 할 때 자시특 동경합니다. 다른 글자 하나 탁 튀어나오면 아니다, 틀렸다 이러면 되죠. 그죠? 자시특. 자, 그 다음 방제지구 봅시다. 방제는 재해의 방해죠. 상습적으로 재해가 일어나는 곳, 거기를 방제지구, 관리계획 결정해서 방제지구 지정하고 건축자를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자, 서울 시내 저 목동 근처에 비 오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저지대 이런 곳, 방제지구 지정하고, 조례로, 서울시 조례로 건축제한을 정한다, 이 말입니다. 자연, 시가지, 자시. 등관지구는 자시특, 방제지구는 자시. 할 수 있죠? 자시특, 자시. 이러면 금방 외워요. 그리고 대충 이름 되면 어떤 것이 짐작이 되죠? 한번 보실까요? 뒷장 넘기면. 자, 저 밑에 65쪽에 방제지구. 여기 순서, 그 옆에 재해 예방 줄치고요. 시가지 방제, 자연 방제, 시자돼 있는데 왜 제가 이름을 바꾼지 아시겠죠? 아까하고 외우기 좋으라고, 그죠? 그래서 방제지구 밑에 자시라고 쓰세요. 자시. 경관지구 자시특, 방제지구 자시. 그러면 자연은요, 해안 하천 국경사지 주변 밑줄 쫙 끄시고, 그럼 그냥 자연이고, 시가지는요, 오른쪽에 건축물 인구 밀집지역. 아무도 건축물 인구 밀집지역이 시가지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마지막, 개발진흥지구. 하나 더 있네요. 칠학지구 있죠? 칠학지구. 자, 64쪽 맨 밑에 보시면 칠학지구 나옵니다. 칠학이 뭐죠? 사람들 모여 사는 마을이죠. 도시 안에 인구 밀집적인 주상공지역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 이런 동네를 칠학지구 지정합니다. 자, 우리 칠학지구 왜 지정할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도시 안에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인구가 많이 모여 사는 곳이죠.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에서 많은 재원을 투입해서 도로, 공원, 학교, 각종 기반시설을 잘 갖춰줍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에 사는 사람들 아주 편리하죠, 그죠? 우리가 지하철 하나 놓치면 금방 3분만 지나면 지하철 또 오잖아요, 그죠? 근데 당장 우리 조금만 벗어나서 저 중소도시 가봐요. 버스 하나 놓쳐버리면 30분 기다려야 되죠, 그죠? 근데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주상공 지역에는 아주 편리한데, 저 바깥에, 그죠? 인구 적게 사는 이런 곳은 아주 불편하다,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전국토의 그 넓은 곳에 그 많은 재원을 다 투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특별히 모여 사는 동네를 칠학지구라고 지정해요. 그리고 칠학지구 안에 그래도 사람들 모여 사니까 여기는 각종 기반시설을 최대한 갖춰주자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 뚝뚝 떨어져 사는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고 싶으면 칠학지구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 들어가면 이 지역 사람들 비슷하게 기반시설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칠학지구 지정하는 겁니다. 자, 그럼 칠학지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연 칠학지구하고 집단 칠학지구래요. 자, 보호 칠학지구는 새로 생긴 거니까 잠시 놔두고, 여기 보세요. 일단 이거 보세요. 자연 칠학지구는 어디요? 녹지지역. 도시지역 안에 녹지지역의 칠학지구가 자연 칠학지구. 그리고 도시 밖에 관리, 농림, 자연. 녹간농자 지역의 칠학지구가 자연 칠학지구. 근데 집단 칠학지구는 개발 제한구역 안의 칠학지구가 집단 칠학지구입니다. 그럼 어떻게 볼까? 자치녹, 집치계, 이렇게 보세요. 자치녹, 집치계. 자연칠학지구, 그러니까 외울 때는 자치녹, 집치계 외우고, 읽을 때는 자연칠학지구는 녹간농자, 집단칠학지구는 개발 제한구역.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 자연칠학지구는 개발 제한구역의 칠학정비를 위한 지구이다. 맞다, 틀린다? 틀리죠. 자치계 아니잖아요. 자치녹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크로스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서 틀리게 문제를 낸다는 겁니다. 자치녹이지, 자치계 아니잖아요. 집치녹 하면 틀리죠. 집치계죠, 그죠? 자치녹, 집치계. 그리고 좀 이따 나오지만 자연칠학지구 건축자는 대통령령입니다. 자, 맨 끝에 화살표에서 건축자는 대통령령 이렇게 적어봐요. 좀 이따 할게요. 책에 좀 이따 할게요. 자, 요건 대통령령. 보세요. 아까 지구 안의 건축자는 대부분 저래였죠, 그죠? 근데 자연칠학지구 건축자는 대통령령. 지역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으로 가요. 그리고 집단칠학지구는 개발제한구역법, 즉 개특법이라는 법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좀 이따가 교재 표시할게요. 자치녹, 집치계 외우시고. 근데 새로 생긴 게 뭐다? 보호칠학지구. 그럼 자연칠학지구 바로 밑에다가 보호칠학지구. 보치, 그리고 새로 생긴 건데, 자, 교재를 한번 볼까요? 64쪽 맨 밑에 칠학지구 있죠?
자연취락지구 할 때 자치 동그라미, 오른쪽에 녹지 지역에 녹 동그라미, 그리고 옆에 관농자까지 동그라미였어요. 그리고 옆에 취락정비 있죠. 그럼 자연취락지구는 녹관농자, 저 밑에 집단취락지구는 집치개 동그라미.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정비가 집단취락지구죠. 근데 보호취락지구는 뭐냐? 보치녹 동그라미였어요. 보치녹. 그럼 자치녹인데 보치녹이냐? 옆에 녹관농자까지는 동그라미였어요. 똑같이 녹관농자죠. 자, 그런데 자연취락지구하고 보호취락지구의 차이점을 한번 봐요.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취락정비까지 똑같죠. 근데 보호취락지구는 주거환경 보호, 주거기능 강화, 예, 그거 줄 쫙 끄세요. 이게 작년 말에 새로 생긴 겁니다. 똑같이 녹관농자인데, 그러니까 보호취녹하고 그 밑에 주거환경 보호의 주에 동그라미 있어요. 주. 그럼 보호취락지구는 보호취녹주 이렇게 합시다. 주거환경 보호 강화, 이게 새로 들어온 게 바로 보호취락지구다. 작년에 새로 생긴 거다. 그렇게만 일단 표시해 주시고, 자치녹 집치개는 꼭 알아두시고, 뒷장 넘겨봐요. 개발진흥지구 한 개 더 남았습니다. 어떤 곳을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자, 중개업자 입장에서는요, 어떤 동네가 개발된다 그러면 아직 땅값 올라간다. 자, 도시관리계획 결정에서 개발진흥지구 지정됐다. 근데 어떤 용도로 개발할 거냐 이거죠. 주거. 그럼 이름 들으면 알아요. 주거하면 주택 짓겠다, 아파트 짓겠다 이런 얘기죠. 산업유통. 그럼 공장 짓고 유통시설, 시장 같은 거 이런 거. 관광휴양. 자, 설악산 국립공원 주변에 아마 자연환경 보전지역 개발 거의 불가능할 거다. 건축물 못 지을 거다. 근데 올라가다 보니까 식당, 일학 숙박시설 같은 거 모여있는 동네가 있죠. 이런 동네가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다. 그럼 여기는 조례로 이런 거 지을 수 있도록 해준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이름만 들으면 대충 어떤 거 들어간지 알아요. 근데 복합은 둘 이상이죠. 복합개발은 옆에다 둘 이상 기능. 아까 복합은 앞에 있는 기능 가운데 두 개 이상이 겹치는 개발을 복합이라 이겁니다. 그럼 특정은요? 요거는 외 기능. 앞에 있는 거 외에 어떤 다른 기능을 개발할 때 그때 자, 그러면 한번 표시해 볼까요? 개발진흥지구의 위에 첫자 전부 동그라미. 주, 산, 관, 복, 특 동그라미 시고. 그럼 주거는 오른쪽에 주거기능. 산업유통은 공업유통 물류기능. 관광휴양은 관광휴양기능. 복합은 오른쪽에 2 이상 기능, 2 이상 기능이죠. 특정은요? 외기능. 자, 그 긴 말을 다 기억은 못하지만 외기능 요 정도는 할 수 있죠. 앞에 있는 거 외에 어떤 기능 들어가는 게 그게 바로 특정이다. 자, 그럼 다 됐어요. 지구 9개 다 했습니다. 세분하지 않는 지구 고방특보, 세분화한 지구 복용방치계. 복용방치계에서 약자 따라 경관은 자시특, 보호는 역중생, 취락은 자치녹 집치계, 그 다음에 개발진흥은 주산 관복특, 방제는 자시. 되죠, 그죠? 그거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리계획 결정해서 지구 지정하고 세분하고 여기까지는 봤는데, 그럼 그 지구 안에 건축자는 뭐라 할 거냐? 지역 건축자는 대통령령 그랬죠. 지구 건축자는 원칙은 조례입니다. 도시계획 조례요. 근데 조례로 하지 않고 다른 어떤 걸로 특별히 정하는 게 있어요. 그럼 그 특별히 정하는 거 몇 개만 딱 연습하고 나머지 생각 안 나면 전부 조례 그러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뭐 세분하는 거, 조례로 정하는 지구 이런 건 아직 하지 맙시다. 그죠? 다음 텀에 가서 하고. 지구별 건축지 한번 보자고요. 원칙은 뭐로 정한다? 조례. 물론 도시계획 조례입니다. 자, 특별히 몇 개 조례로 정하는 거 아닌 거, 그건 좀 이따 하고요. 그럼 대부분 조례입니다. 경관지구는
경관보호에 장려된다고 도시계획조례, 즉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핵심 단어가 뭐죠? 조례 말면 돼요. 경관지구 조례. 물론 국계법의 조례는 도시계획조례입니다. 근데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한다면 틀리죠. 도시계획조례하고 도시관리계획은 다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23회 때는요, 경관지구 건축자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정한다. 틀렸죠? 도시계획위원회는 서울시장 밑에 있는